자, 오늘은 19일차 이번에는 독해 영역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해 제1부분 어떤 유형이었죠? 제시된 문장과 관련된 문장 고르기였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와 위에 나열된 보기들을 쭉 보시면서 첫 번째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서 핵심 단어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바로바로 답을 찾아주시면 됐었고요. 혹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문장 끝이 의문문으로 물음표를 끝난 문장을 확인하셔서 뭘 물어보는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표시해 주셨으면 됐고요. 대화문이 아닌 문장들은 우리가 앞쪽부터 천천히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제1부분이 어떤 유형이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2부분은 우리 어떤 유형이었죠? 빈칸에 알맞은 어휘 집어넣는 거였죠. 첫 번째 하실 거는 빈칸 앞뒤를 확인하셔서 빈칸에 어떠한 품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위쪽 보기에서 관련된 품사와 그리고 의미에 맞는 단어를 바로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품사가 주로 어떠한 자리에 필요한지 꼭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3부분은 뭐였어요? 우리 지문을 읽고 별표 옆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였죠.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 보시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파악한 뒤에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됐었고요. 항상 접속사들, 특히나 그러나 같은 접속사들 주의해 주시고 지시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시대명사가 뭘 가리키면서 문장을 풀어나가는지까지 확인하시면서 지문 해석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볼 거는요. 제1부분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상황별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회사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쭉 보시면 바로바로 누구 보여요? 经理办公室公司会议회의실, 开会 이런 식으로 회사, 사무실, 회의실, 회의하다 이런 식으로 다 우리 회사에 관련된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관련된 문장들끼리 바로 위아래에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생님, 학생, 시험, 그쵸? 학교, 성적, 그리고 학우들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쭉쭉 보시면서 이렇게 핵심되는 단어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로바로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가 굳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단어들 특히나 이런 옷 같은 경우는 양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입다라는 동사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절에 관련된 날씨는요, 당연히 춥다, 덥다, 가장 기본적으로 3급에 나오는 단어고요. 또는 비 내리다, 우산, 날씨, 이런 건 진짜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묶어서 외워주시면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 쉽게 답을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제2부분은요, 자주 출제되는 동사와 그의 짝꿍 명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表示는 표시하다, 표현하다, 무엇을요? 첫 번째, 感谢, 만이, 만족을 표하다, 감사를 표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찬지야, 참가해요. 어디에? 考试, 그리고 회의, 비사이 이런 식으로 찬지하에 관련된 목적어들이 뭐가 나오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解决 해결하다, 몰려, 쿤난, 어려운, 问题 문제, 办法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단어들 짝꿍처럼 많이 입에 붙여 놓으시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려 있으면 여기엔 지금 어떠한 단어가 위쪽에서 어울리는구나 라고 바로바로 굳이 품사 확인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짝꿍 동사와 명사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입에 쭉 읽으시면서 입에 붙여 놓으시면 우리가 그래도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제3부분은요. 우리 자주 출제되는 관용어, 주로 관용어는요. 이렇게 그냥 등장할 수도 있지만 쌍따옴표 안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쌍따옴표가 들어갔다면 이 문장이 그 지문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쌍따옴표 안을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 타이야
太阳从西边出来了. 태양이 서쪽에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 그리고 吃饭七分饱. 밥은 뭐예요? 7알 정도만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즉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어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요, 요지에 빌리는 게 있고 요환 돌려주는 게 있으면 짜이지에 다시 빌리는 건 뿌난 어렵지가 않아요. 즉 우리가 빌리면 잘 돌려줘야 그 다음에도 잘 빌릴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얼쇼, 우리 쇼는 손이죠. 그럼 두 개의 손, 두 번째 손 말 안 되고요. 손을 두 번 탄 거기 때문에 중고라는 뜻을 가지니까 이런 얼쇼 같은 단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明天又是新的一天. 내일은 또 이다 뭐예요? 새로운 하루이다. 즉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笑一笑十年少. 무슨 뜻이에요? 웃으면 몇 년 젊어진다는 거예요. 10년 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웃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面包会有的. 빵도 있을 거고요. 牛奶也会有的. 뭐예요? 우유도 있을 거래요. 즉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뭐든지 얻을 것이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해석이 막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관용어적인 표현들을 꼭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 읽고 가주셔야 돼요. 자, 6月的天, 6월의 하늘은요, 孩子的脸说变就变. 뭐래요? 6월의 하늘과 아이의 얼굴은 뭐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자꾸 바뀐대요. 즉 우리 6월 날씨 되게 변덕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고요. 9번은 뭐예요? 左耳朵进. 왼쪽 귀로 찐 들어와서 右耳朵出. 오른쪽 귀로 나간대요. 즉 우리가 말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꼭 읽고 무슨 뜻인지 알고 문제 푸시면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전 PT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문장 끝이 물음표로 끝났어요. 물음표로 끝나면 뭐 물어보는지 보자라고 했었죠. 뭐예요? 위엔마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바로 보기에서 보이시죠? 뭐예요? 不太远. 그다지 멀지 않아요. 바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B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1번의 답은 B다 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의문에 관련된 문장이 아니고요. 딱히 핵심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我今天早上在路上 내가 오늘 아침 어디에서 길에서 遇到 마주쳤어요. 누구를요? 以前的邻居老马了. 이전에邻居 뭐예요? 이웃이었던 라오마를 마주쳤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과 알맞은 문장 한번 볼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是, 이다라고 지금 물음에 대한 대답 같고요. 차이, 요리 지금 문장과 관련 없죠. C 보실까요? 他搬走以后, 우리搬은 옮기다, 이사하다라는 뜻 같죠. 즉 그가 옮겨간 이후에 这是 2번이 뭐래요? 我们第一次见面,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래요. 즉 의미상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6번의 답은 C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파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파트는 12번 볼게요. 자, 빈칸 앞뒤 보자라고 했어요. 빈칸 앞에는 我라는 주어 있고요. 뒤에는 房间, 방이라는 목적어 있어요. 누가 없어요? 수로가 없네요. 그러면 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C에 打扫, 청소하다 라고 알맞은 동사수로 집어넣어서 바로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한 문장 더 볼까요?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보시면 빈칸 앞에는 다른 문장이 있고요. 뒤에는 买个帽子, 모자를 사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주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주어로 들어갈 만한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즉, 给他买件衬衫 그한테 셔츠를 사주거나 또는 뭘 사주라는 거예요? 모자를 사주라라는 문장을 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C에 或者 혹은 또는 이란 접속사 집어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파트는 빈칸 앞뒤 잘 보셔서 여기에 어떠한 품사가 필요한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빈칸 앞뒤 잘 확인해서 어떠한 단어가 필요한지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독해 세 번째 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파트는 우리 24번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문제부터 보자라고 했어요. 说话人认为 말하는 사람은 认为뭐뭐라고 생각한다. 즉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찾아주셔야 돼요. A. 做蛋糕很容易 케이크 만드는 게 어떻다고 생각한대요? 쉽다라고 생각한대요. B는 케이크가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C는 케이크가 맛있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럼 첫 문장 같이 볼까요? 做蛋糕其实很简单 뭐래요 여러분? 첫 번째 바로 나왔어. 케이크를 만드는 건 사실 很简单 매우 간단하대요. 如果你有兴趣 너가 만약에 흥미가 있으면 我可以教你 내가 널 가르쳐 줄 수 있대요. 즉 화자는 케이크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상통되는 의미 바로 누구? 容易가 들어있는 A를 찾으면 우리가 바로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비슷한 표현들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면 30번 볼게요. 자, 30번의 질문에는 那个地方的茶 그 지방의 차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시작할 때 바로 등장해요. 这个地方的茶 이 지방의 차는 어떻대요? 特别有名 바로 누구 보여요 여러분? B 보이죠? 앞에 정도부사만 다르고 뒤쪽에 형용사술은 똑같기 때문에 답은 바로 그 지방의 차는 유명하다라고 B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3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 먼저 보시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서 바로 관련 없는 답은 지워주시고요. 보기들은 지워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혹은 단어가 그대로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부터 보고 지문 보는 습관 들여주시면 우리 독해 파트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